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코스피가 26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안착을 했는데, 자,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코스피 삼성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두루두루 한번 과거와 미래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코스피 일봉입니다. 일봉. 자, 일봉 보시면 요것만 딱 보시면 와, 저거 올 1월 3일에 야, 이거 2180이었네. 2180에서 2600까지 올라왔네. 야, 많이 올라온 것 같게 느껴지시겠죠? 자, 그 코스피 주봉입니다, 여러분. 코스피 주봉인데 이렇게 딱 보시면 지루한 어떤 박스권,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 지루한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선을 쭉 그었는데 맨 앞에 보시면 음봉 떨어질 때고 갭으로 떨어진 그 자리를 이제야 갭 메우기를 확실하게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뭐 작년 거의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차트인데 이게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니까요. 거의 1년 동안의 차트가 1년 동안 한마디로 말해서 1년 전으로 이제 돌아왔다. 1년 동안 이렇게 지루한 조정을 보여왔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1년 만에 26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 우려가 해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중앙은행 이쪽에서 이제 기준금리 동결 기대가 확산이 되면서 지금 아시아 전체의 주식시장이 이제 훈풍이 불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홍콩 쪽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2600 정확하게 1.36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600선을 회복한 것은 작년 6월 9일 2625 맞을 겁니다. 이후에 약 1년 만인데요. 외국인이 3,742억 원어치 기관이 거의 2천억 정도를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5,70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어요. 어제 하루만입니다. 어제 하루만. 그만큼 이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아직까지 떨고 있다. 왜? 향후에 있을 경기 침체 뭐 여러 가지 조정이 온다 어쩐다 저쩐다 하니까 계속 팔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뭐 삼성전자도 2% 가까이 오르고 LG화학이 5% 가까이 올랐어요. 포스코홀딩스도 4% 넘게 오르고 그래서 대형주가 골고루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공화당 의장입니다. 공화당입니다. 이 단판 지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서 상원까지 통과를 하면서 이 연방정부 디폴트 우려가 사실상 해소된 것이 저는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죠. 작용했다고 보고요. 디폴트 우려 해소와 그 다음에 패드의 이번 달 기준금리 동결 기대가 커지면서 전 투자 심리가 호전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하면 이제는 남아있는 건 금리 인하인데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화가 완화죠. 돈이 또 풀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 특히 삼성전자 같은 이런 IT 섹터의 시클리컬한 이런 성장주,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 경기의 최고의 어떤 중요한 부분은 뭐다? 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경제에 좋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이 영향으로 지금 니케이 지금 너무 날아가고 있는데 니케이 같은 경우에 뭐 1% 상승을 하고 니케이가 여러분 1990년 7월 25일 이후에 약 33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하이하고 홍콩도 4% 정도 이상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좀 중국 정도 돌린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어쨌든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는 13조 7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 이게 1998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고입니다. 최고. 예, 요 정도 한 해에 지금 들어온 게.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반년도 안 지났다는 거죠.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의 사상 최대 매수세 속에 코스피가 2600을 돌파하자 올 하반기에 대한 기대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2700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700을 돌파한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간다는 거죠. 빠른 시일 안에. 그래서 지금 국내 12개 주요 증권사의 하반기 평균 코스피 밴드를 보면 최저는 2200에서 3000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DB금융투자는 자 3000 이거 돌파한다. 3000선 돌파를 예상을 했고요. 자 KB증권도 상단을 2920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전망치를 제시한 삼성증권은 코스피 지수가 2600선 정도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2600선이면 지금 요 가격입니다. 지금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하반기에도 반도체하고 자동차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유안타증권은 코스피 상단을 2800선으로 본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증시의 걸림돌로 꼽히던 미국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예상보다 지금 빠르게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와 이 강달러 현상이 약해지면서 외국인 매수는 지속적으로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근데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어떤 증권사라든지 모든 쪽이 다 하반기에 좋을 것이다 외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은 2600을 넘어서면서 대부분이 어쨌든 뭐 지금 계속 팔고 계시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하반기를. 이제 그게 저는 주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지난 1월 2일부터 올해 초부터 유가증권 시장에서 정확하게 13조 7,557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는데, 이게 통계 작성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도에 10조 한 3천억 규모였는데, 금융위기 직후에 그때부터 쫙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에 최고치다. 그만큼 외국인들은 코스피의 상승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지금 어쨌든 증권가에서는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목소리는 한 목소리로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가 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때는, 근데 여러분 요건 아셔야 돼요.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때는 새로운 게 열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새로운 시장이 커지면서 주가가 큰 랠리를 펼쳤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이런 또 새로운 어떤 시장이 열리면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 인공지능 AI 산업이 반도체 시장을 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AI 쪽은, HBM은 전체 시장에서 파이는 크지 않은데 단가가 상당히 세요. 그래서 팔면 남는 수익이 많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흐름에 이제 반도체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게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만 10조 원 넘게 샀어요. 제가 코스피 전체에 12조 넘는 게 사상 최대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만 10조 6,713억 원어치를 샀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반기 내년에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저도 유튜브도 자주 보고 이렇게 하지만 계속 뭐 어떤 전문가분은 뭐 3년 안에 그 삼성전자 8만 원 못 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다른 거 다 모르겠으면 수급만 봐도 정답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